네, 아직도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건설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 이슈5에서 알아볼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해외 수주 호조에 관심을 받고 있는 어제 뜨거운 감자 건설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금리 인상에 베팅하고 있는 보험주 알아봅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146조 원에 달한다는 소식에 해저 터널주가 강세였습니다. 그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잠시 후에 NC소프트가 3분기 성적을 공개할 겁니다.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동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몰레드 관련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건설주가 급등세를 나타내자 이제 하나둘씩 건설주가 추천 종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심 가져도 되는 겁니까? 일단 건설주에 대한 생각은 다시 한번 큰 그림에서 한번 그려드리면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신과 연계임의 건설주를 사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자신도 의견도 내년도 투자 전략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조정하면 뭐를 늘리겠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IT와 건설주라고 제가 강조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친구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거는 모아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보면 맞고요. 특히 이제 건설주가 요즘 올랐죠. 작년 대비 오른 것이 없죠. 실제로 보면은요, 최근에 그 정부에서 여러 정책하면서 미분양은 줄어든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는데 오늘 또 일부 뉴스 보니까요.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미분양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실 건 중소형 건설주 가실 일이 아니고요. 해외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쪽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주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저라면은 대림상은 많이 올랐는데요. 삼성물산이라든가 GS건설이 일단 특히 GS건설은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백발백중 같은데도 삼성물산이 다 추천 주식으로 올라올 거로 좀 이해가 되네요. 이번에는 보험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IG 투자증권의 지태현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주는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이 호주가 금리 인상을 했고 우리나라 연내에 금리 인상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보험주에 대한 지금 특성 어떻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셨듯이 호주가 금리 인상을 했고요. 인도뿐만 아니라 호주 그리고 중국도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제 보험주가 급등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이슈 하나는 9월달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9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10월달부터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서 보험업종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업종 내 어떤 종목으로 접근이 유효한가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 쪽에서 개선될 수 있는 회사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 기대감이 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라 수요가 가장 클 수 있는 보험주로 관심을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목표가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다면요? 네, 일단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보험업종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보험 중에서는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을 보고 있습니다.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리스크 해소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47,2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드린 금리 인상이라던가 자동차 보험 손해 관련 부각될 수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29,5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IG 투자증권의 지태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마주 하나 알아볼 텐데요. 해저 터널의 생산 유발 효과가 147조 원에 달한다. 대단합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KT 서브마린 한국선제 관련 종목들 어제 상한가를 나타냈어요. 괜찮은 테마입니까? 정부 당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연구 차원에서 일단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29일 날 한일, 터널 포럼이 일본에서 개최됐다고 하죠. 근데 보면은 140 몇 조인데요. 일본에서 유발되는 게 107조고요. 우리나라가 39조. 그러니까 전체를 다들 또 생각하시는데, 그거랑 일본과 우리나라는 또 상당히 규모가 틀리다. 물론 이것도 아직 연구 학자들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4대강 얘기, 대우나 4대강 얘기 나왔지만은요. 여러분들 그런 주식들의 지금 그중간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떨어졌는데요. 4년 전, 5년 전과 지금 주식 별반 차이가 없는 주식이 대부분이란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KT 서브마린, 한국선제, 울트라건설, 동아지질 등등등등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 주식을 제가 하나하나 잘 알지는 못하는 것인데요. 그런 주식 사지 말라, 사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테마는 테마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분명히 그 부분만 또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정말 말씀 싶으신 건요. 주식 생전 안 하시다가 요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이런 테마성 주식 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히려 지금은 고기가 많습니다. 네.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어렵게 가는 것은 오히려 실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고요. 실적 공개가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지금 주가 흐름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NC소프트가 상당히 주가 흐름이 괜찮죠. 사실 김탁구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전 김탁구를 한 2, 3회 정도 보면서 딱 느낀 게, 야, 이건 NC소프트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NC소프트는 뭐 지나고 난 얘기라고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김택진 대표와 윤송이, 우리는 대한민국 한국 대표적인 여성 천재 아닙니까? 천재 소녀 이렇게 별명 붙었던 분인데요. 그분이 두 분이 결혼을 하고, 윤송이 그 당시 상무, SK 상무가 부사장으로 정식으로 출고해서 주가가 10배가 오른 주식이 바로 NC소프트가 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NC소프트가 하고 있는 어떤 소위 게임 산업에 대해서요. 물론 학부형 분들이요. 자제분들 너무 또 심하게 하면 또 짜증나시는 분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엄청나게 ROE가 높은 산업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내년도에 신작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상반기에는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길드워 2가 일단 기대되는데요. 특히 올해 18일 날이죠. 지스타 게임의 우리나라 엑스포가 열리는데요. 시장에서 아주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블레이드 소울의 시연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다만 오늘 실제 발표되는데요. 딱 하나 NC소프트와 네오위즈 게임즈가 약간은 좀 생각해 볼 분이 있는데요. 네오위즈 게임즈와 NC소프트의 PR 값이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네오위즈 게임즈가 더 가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 NC소프트는 네오위즈보다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될 거란 얘기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최근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나온 거 보면 목표 주가가 대부분이 31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오히려 상향하고 있다라는 점만 이해하신다 그러면 특히 게임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NC소프트 여전히 매력적인 주식임에 틀림없다고 제 자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루머건까지 돌았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투자를 축소할 것이다라는 어떤 부분을 반도체 부분이라고 그랬나요? 그럼 왜냐하면 LCD 관련해서요. 삼성과 소니가 이제 같이 뭐 합의하겠다. 11세대 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아몰레드는 투자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일부에서 좀 해석했던 분이 많은데요. 그거는 애널리스트 의견이 대부분의 의견이 야,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는 시각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는요. 디스플레이 산업에서의 특성, 주도권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어저께 빠졌다 그러면 그거는 매수 기회죠. 물론 제가 그런 주식을 사시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빠졌다 그러면 잘못된 논리라고 좀 저도 보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어저께 또 빠진 것 중에 SFA 같은 주식은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도 상당히 기술력이 탄탄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5가지 업종 이슈 5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